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8-3단원 허생전 작품 길이 안 내려갈게요. 엄청 깁니다. 다른 어디 출판사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통은 이렇게 거의 전체를 실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거의 전체를 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학습을 하시기에 많이 어려울 것인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하신 다음에 저희 자료도 활용을 하고 다양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한 줄 한 줄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흐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활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허생과 허생의 아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아내 사이의 갈등입니다. 왜 싸우느냐? 둘이 왜 싸우느냐? 허생이 글 읽기를 하고 있는데 글을 읽고 있는데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 봅시다. 남편이 돈은 벌어오지 않고 미친 듯이 책만 읽고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빡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빡쳐가지고 무엇이라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고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허생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변씨를 찾아갔습니다. 변씨를 왜 찾아갔냐면 만냥을 달라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만냥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씨는 더 황당하게도 빌려줍니다.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빌려주는 것도 웃기죠. 자, 그러시오라고 하면서 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빌려준 것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매점 매석을 합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물품들을 아니죠. 모든 물품이란다. 한두 가지의 물품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과일이죠. 과일을 전부 다 몽땅 다 사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경제 구조,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다라는 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빈섬으로 갑니다. 빈섬으로 왜 가냐면 어떤 이상국 건설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 뭐 실패라고 해서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허생이 더 이상은 그냥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으로 같은 조선이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오는 육지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부분들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막 군도들이 도둑들이거든요. 산적들인데 바글바글 했습니다. 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도둑이 된 것인데 그러한 도둑들을 소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계층 조정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바로 누가 해결을 해버렸다? 허생이 해결을 해버렸다라는 것. 이 점도 중요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였죠. 이 점도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그만 시험을 했는데 뭐 이런 사자성어도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섬의 화근은 없애야지. 여기서 말하는 화근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 즉 지식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로 돌아왔는데 건설하고 이제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막 사람들을 도왔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변씨를 보고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즉 상인 계층을 무시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완을 만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이완이 허생이 이러이러한 인물이라는 소식을 듣고 몸소 어떤 가르침 이야기를 듣고자 하여 변씨에게 부탁을 하여서 허생에게 온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완에게 허생은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3가지의 말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하나도 할 수가 없다,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밝았는데 허생은 간 곳이 없더라. 어떤 뭐 결말이 확실하게 지어지는 게 아니죠. 미완의 결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습활동에 고향이라는 작품도 실려 있는데 이 작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정지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학교에서 워낙에 허생전이 시험에 낼 게 많기 때문에 고향을 내는 경우는 조금 많이 드뭅니다, 사실. 자, 그래도 한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활용해 보시고 밑에 내려가면 좀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제재계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갈등을 했었죠. 그래서 허생은 좀 비실용적 사고, 그냥 글 읽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리고 좀 관념적인 사고를 가졌고 그에 반해 허생의 아내는 실용적 사고를 지녔고 실리적 어떤 글 읽기를 통해서 이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허생과 변씨, 특히 변씨 부분 보시면 한양에서 제일 가는 신흥상인 계층 부자인데 처음 보는 허생에게 무려 10,000냥을 빌려주는, 큰 돈을 빌려주는 배포가 크고 대범함, 좀 다르게 보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허생이 이상향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빈성 됐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가볍게 보시고 7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경제적 배경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분질서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실학사상과 북학론까지, 그 다음에 자 재물에 대한 허생의 좀 이중적인 태도가 등장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느냐, 사회적 공적 측면에서는, 즉 어떤 백성들,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좀 풍족하게 해줄 수가 있고 어떤 현실의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 사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돌을 살찌울 수 없고 돈으로는, 재물로는 돌을 살찌울 수 없고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시사삼책. 첫 번째가 적극적으로 삼고초려,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도 등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하여라. 그래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명나라 후손들을 우대해라. 후대가 아니죠. 우대죠. 우대를 해라. 그래서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훈척과 권기들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나라와 적이거든요. 이제 북벌론의 대상이 되는 청나라와 교류를 해라. 역지사지란다. 지피지기죠. 지피지기의 생각으로 청나라와 교류를 해라. 자, 그 다음에 밑에 입장 차이. 안 된다라는 거죠. 명분을, 실리를 중시 여기지 않고 명분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현실 비판 내용 한번 보시고 공간의 이동도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허생의 집이었다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 크게 꾸짖은 이유는 아까도 말을 했듯이 시사삼책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15번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식인에 대한 반감, 부정적 생각, 그 다음에 고향 제재 개관까지 18번까지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